자, 조용히. 입. 우리 그 시청각실이 만들어진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오늘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몇 학년이 떠드나?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귀가 나빠서 잘 안 들리긴 한데. 자, 이 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가능하면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진로 안내서가 뒤에 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진로 안내서 지참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내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진로 안내서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는 이번에 바뀐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봐야 될 내용이니까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은 한번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3분 내로 시작하겠습니다. 3분 내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진로 안내서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는 이번에 바... 지금 숫자는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진로 안내서가 많긴 한데 네, 얘네는 요 교육 과정만 보면 돼서 네, 네. 자,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똑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과정부 임수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나는 어떤 전공 코스를 선택을 할 것이며 또 이제 3학년 때 부전공은 어떤 코스를 선택할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앞서서 우리 물류장비기술과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고 내가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어느 부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또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고교학점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부분을 이제 총괄을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학교의 정익희 이제 부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란 무엇이고 그게 왜 필요하고 또 저희 학교 교육 과정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1학기까지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소중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 과 부장님께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과정을 들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과 부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같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어제 지방선거 있었죠.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4년마다 있는 선거니까 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교육 과정을 접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처음 1학년 입학할 때는 어렵죠. 그래서 교육 과정이란 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육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명시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문서화해야 되는 교육 과정, 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둘째 교육 과정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영교육 과정은 비슷한데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표를 가지고 매일 수업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명시적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요. 잠재적 교육 과정은 뭐냐?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학교의 전통이라든가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과정은 이 명시적 교육 과정하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 거의 일치됐을 때 가장 좋은 교육 과정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항상 연구를 하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지 알겠죠? 또 오늘 교장님 잠깐 늦은 이유는 저번에 그 SKD 하이테크 한성모 대표님이 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오늘 22일 날 또 강연을 하기로 돼 있어요. 하기 전에 한번 교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가지고 3시에 티타임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또 오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좀 대기하다가 지금 교장님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거기 설명도 해드리고, 우리 그분이 교육 과정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나 이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행운하란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여러분들이 마이스터고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기업가를 배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스터고가 그래도 또 유럽의 교육 과정을 벤치마킹해서 또 여러분들의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을 주니까 교육 과정 분야에 대해 잘 설명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취사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또 정익기 선생님은 8월 30일로 정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년이 끝나도 학교에서 또 계속 위촉해서 또 방학 때나 방과후 때 또 여러분 자주 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자. 네,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전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교학점제란 무엇이며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강을 직접 해주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학기 때부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큰 박수로 맞으면서 저희 정익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 뭐 끝난 것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릴 겁니다. 1학년 학생들은 올 그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와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생활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작년 1학년 때 그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간략하게 고교 학점제 우리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이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올해 6년 차인데 매년 취업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면담을 요청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면접을 할 때 그 면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을 쌤이 좀 그 지도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나 공사나 이런데 우리 학생들이 면접을 하러 가면요, 첫 번째 질문 또는 두 번째 질문에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 갔어요? 하고 물어봐요.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갔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학생들의 대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취업하려고요 이러고 대답을 해요. 저 뒤에 오빠? 그래서 어쩌면 취업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취업하고 싶어서 라는 한마디로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 왜?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똑같이 취업을 위해서 있는 학교인데 굳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똑같다면은. 그래서 일단 고교 학점제를 하기 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뭔지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보면은 특화된 산업 수요에 연계해서 예비 마이스터, 그러니까 영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기술 중심 교육을 통해서 영 마이스터를 만드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먼저 교육 수준을 보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전문대학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능 중심의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영 마이스터. 다시 말해서 노하우와 노와이 두 가지 다. 다시 말해서 노하우라는 것은 기능적 요소예요. 그런데 노와이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인력이라고 하면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지시하는 쪽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학년들 힘들지요? 산업기사 과정 지금 하고 있느냐고. 원래 2학년, 3학년 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1학년에
배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전문대학급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등하교를 하죠. 근데 우리는 기숙사에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차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는데 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가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인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같이 경쟁했던 특성화 고등학교 애들보다 여러분들은 한 단계 위의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만큼 취업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제 학과별로 우리 이제 물류장비 기술과하고 물류시스템 운영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물류장비 기술과는 공업계죠. 그 다음에 시스템 운영과는 상업계열입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과부장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웃고 넘어갈 얘기 한번 하면 선생님이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좌우장 그렇습니다. 나 우리 저기 과부장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가 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을 고정이 돼 있어요. 전국 똑같이. 학과가 같으면요, 서울에 있는 학교나 우리 이 그 전남에 있는 학교나 저쪽에 뭐 강원도에 있는 학교나 거의 똑같은 교육 과정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생이 요구하는, 학생에게 필요로 하는 교과를 학생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요구하는 대로 학교에서 전부 다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는요, 그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출발선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자, 앞에서 자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들 저기 이 시간 있는 것이 진로 안내서, 코스 선택하고 부전공 선택해야 돼요. 자, 주목.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장비 기술과인데, 선생님 난 가수 될래요. 그러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을 전부 다 가르쳐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 그런다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술고등학교를 갔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왔었을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장비 기술과에서 갈 수 있는 여러 코스, 회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데 회사마다 요구하는 것이 각기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포스코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발전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KTNG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리고, CJ에서 요구하는 것이 틀려요. 공통적인 것 플러스 차이 있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 차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뭐야? 고교 학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건 전부 다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취업에 유리한 교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나는 삼성전자를 가야 되니까 이러한 교과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렇게 교과를 편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과 개인 모두에게 다 맞춰갖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영역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진로 탐색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쌤이 직업 교육을 올해 39년 6개월째 들어가요. 그런데 학생들 진로 지도를 하다 보면요, 그 방향이 하나로 수렴이 돼요. 나 어느 회사 가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진로 탐색에서 나 어느 회사 가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나 어느 회사 가고 싶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게 뭐야? 진로 탐색이에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학교에서는 진로 안내서라고 지금 1학년들은 다 갖고 있죠?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안에도 들어있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표를 하나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성장 경로표. 요것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1학년들은 입학해서 지금까지 아마 진로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기초적인 탐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느 회사를 가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교과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몇 학년, 몇 학기에 있는지를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학업 설계,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학업 설계에서는 첫 번째가 교육 과정, 내가 뭘 배울 것인지, 교과라든지 또는 언제 어떻게 배우는지를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이것도 진로 안내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언제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회사에서 요구할 때는요, 직무 능력과 직무 역량, 이 두 가지 것을 요구해요. 직무 능력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전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이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짜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 방학 중 수업 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또는 대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그 진로 안내서에 보면은 학업 설계서라고 해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 채워졌을까요? 1학년들?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코스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계획서를 보면요,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해서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야? 학교 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내가 짠 대로 그 수업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계획한 대로 자격증을 따야 되겠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이게 3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졸업 및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충분히 그 회사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필요한 교육 또 능력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회사로 취업을 갈 수 있겠죠. 자, 주막 정신 차려. 자지 마세요. 특히 2학년들. 자, 주먹.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3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시한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냐면 진로 학업 설계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업 진행되고 있고 평가 진행되고 있죠. 이제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취득한 학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적시켜서 3년 동안에 198학점 또는 204학점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그 전에 내가 필요로 하는 회사에 인턴 또는 취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1학년 때 보통 교과하고 학교 필수 교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 과정을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2학년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3개의 코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스 선택을 이 시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코스를 선택할 것인지. 코스는 3개예요. 운전 코스, 전기 코스, 기계 코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3개의 코스입니다. 그 이후에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부전공 코스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자기 전공과 관련된 부전공은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성장 경로표죠. 코스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의 코스가 있죠. 운전, 전기, 기계 이렇게 3개의 코스입니다. 2학년들은 알죠? 1반이 운전 코스죠. 2반이 전기 코스고 3반이 기계 코스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학년들도 코스로 선택하게 되면 저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주요 취업처, 업무 수행 능력, 전문 교과, 필수 자격증 이렇게 4개 항목으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 코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취업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딘지 나와 있어요. 또 하역 장비, 요건 이제 전기 코스죠. 전기 코스일 때 어디를 가는지, 또 기기 코스일 때 어디를 가는지, 요거는 스님이 있었던 5년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코스와 유사한 공부를 했었던 학생들이 갔었던 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갔었던 회사들을 꼽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은 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회사 특별히 요구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취업을 할 때 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전문교과는 이미 코스별로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3개 코스가 교육 내용이 각기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각 코스에서 필수로 따야 될 자격증 하나, 그 자격증을 따고 난 다음에 난 더 따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또 딸 수 있는 자격증 하나 해서
2개의 자격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아마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진로 안내서에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의 교과가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목 관련 정보. 보통 교과도 취업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에 어떤 분야에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 교과입니다. 전문 교과에 관한 정보들이 밑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도 과정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요만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요것이 추가된 거죠. 진로 탐색, 학교와 관련된 학과와 관련 코스와 관련 융합 코스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여러분들 그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날 그 물류 박람회 할 때 여러분들이 갑니다. 학교 학생들이 오는 것을 거기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바이어들한테 팔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거기를 가야 됐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가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또 그 장비를 보면은 내가 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여러분들 6월 15일 날 1, 2, 3학년 다 갑니다. 이게 뭐야? 진로 탐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탐색은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분야로 움직입니다. 1학년들 먼저 번에 체험학습도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어요? 울산하고 여기 여수 갔다 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3년간 꾸준히 이루어질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고교 학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키 크고 잘생긴 선생님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류장비수과 교사 김정원입니다. 자, 좀 약간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졸려 있는 학생도 있는데, 자, 박수 크게 한 3번 시작하고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자,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고 말은 되게 어렵고 또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진로에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게 참 고민이 돼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 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처음 도입될 때서부터 선생님도 여러 물류장비기술과 학생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제공을 해줘야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고 뭐 좋은 직업을 갖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선생님도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물류장비 기술과가 지금 3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반은 무슨 반이죠? 운전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전에 관련된 뭐 교과목을 배우고, 두 번째 2반은 뭘로 알고 있죠? 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반은 자,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눴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학교는 원래는 물류도 배우고 기계도 배우고 전기도 3가지를 다 배우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그러니까 3개를 다 배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2개를 배우면은, 뭐 하나를 배우면은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운전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게차, 뭐 리치 스태커, 천장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에 대한 이론을 내용을 배우면은 이 일반 학생들은 장비 운전에 관련된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전기와 2반 학생들 전기 및 전자 교과를 기반으로 하여 하역 장비 제어, 이런 2반의 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전기직 설비 엔지니어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설계했고, 자, 세 번째 반 3반은 기계 교과를 기반으로 한 설비 보전 및 기계 정비, 그래서 기계직 설비 엔지니어를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1반, 2반, 3반 통상 이렇게 3가지의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1반에 가서 운전 코스를 배운다. 그러면 이제 그 운전만 내가 2학년, 3학년 때 그것만 배우고 끝나느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전공을 잘 선택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은 다른 반을 선택했을 때 뭐 다른 진로를 못 가는 것이냐, 이러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부전공 제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1학년 기준으로 내가 현재 운전반을 갈지 전기반으로 갈지 기계반으로 갈지 고민을 한 끝에 운전반으로 2학년 때 선택을 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2학년 때 결국엔 우리가 부전공이라는 걸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전공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반 선택한 애들은 3학년 때 2반, 3반의 교육과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걸 가야 될지, 내가 어떤 코스를 가면 다른 진로를 못 가게 될지, 이런 데한 고민은 살짝 내려놓고, 내가 현재는 1학년 기준으로는 내가 지금 먼저 배우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 혹은 내가 어떤 적성과 직무에 적합한 뭐 성격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선택의 끝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 좋은 회사, 좋은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코스를 가는 게 중요하진 않고, 사실 그 코스 안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코스를 가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코스를 가면 어떤 직업을 갖는 거는 물론 잘 공부를 성실히 열심히 한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여기 보면은 뭐 한전을 간다거나 KPS를 간다거나 포스코를 간다는 거는 사실 1반, 2반, 3반에 대한 큰 구분은 없어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가 내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스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코스를 가더라도 내가 뭐 포스코를 절대 못 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 혹은 한전을 절대 못 간다, 운전반으로 가면 내가 한전을 절대 못 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코스를 선택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여기서 학교 필수, 뭐 학과 필수 교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죠. 보통 교과, 국영수, 사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여기는 2학년 학생들은 어떠한 반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 3학년이 되면은 다시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이 운전 코스를 제외한 나머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배우는 거고. 자, 그런데 주전공을 선택하는 것과 부전공을 선택하는 거 큰 차이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내가 운전 코스를 선택을 하고 3학년 때 전기 코스를 선택을 한다면은
운전 코스랑 반대로 전기 코스였는데 2학년 때는 전기를 코스하고 3학년 때는 운전 코스를 이렇게 엇갈려서 서로 선택을 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전공과 부전공 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9학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6학점이 주전공인데 부전공은 그거에 비해서 9학점 정도만 덜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주전공, 부전공에 얽매이고 이거를 하면은 완전히 내가 한쪽 방향으로 진로가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코스를 가서 어떤 회사를 가는 거는 크게 보면은 선생님이 이 코스 세 가지를 설계를 할 때 크게 봤을 때는 장비 운전 코스는 운전을 주로 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길 바라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주로 하는 회사라 하면 물류 기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 DHL 코리아라든가 혹은 뭐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항만에서 있는 뭐 리치스테커 운전, 전문 하역 장비를 운전하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겠고, 자, 두 번째, 전기 코스를 설계를 할 때 선생님이 교육과정 과목을 편성을 할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우리 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뭐 원래 설립 취지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거지만 일부 학생들에 따라서는 대기업,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산업 구조를 보면은 물류 분야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실 크게 수요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그러나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뭐 한전, KPS, 뭐 각종 발전사들 굉장히 많은 공기업의 공채의 길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습보다는 이론 위주의 그런 학문적인 내용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2반 같은 경우에는 전기 코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공기업을 준비를 목표로 하는 반으로 설계를 했고요. 자, 3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은 하역장비 뭐 설비 보전 코스인데, 제가 이 반을 만들 때 그 참고를 한 교육과정은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전자회사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고졸 신입사원 채용을 할 때 그 채용 직렬이 설비 보전 5급직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설비 보전직인데, 그 설비 보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미 교육과정에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중심의 약간의 그런 전기 파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는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배우는 내용에서는 이 세 개가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아예 다른 건 아니고 이쪽도 기계와 전기가 들어가 있고 이쪽도 전기 중심의 기계가 들어가 있고 이쪽은 기계 중심의 전기가 들어가 있고, 통틀어서는 뭐 물류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죠.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여러분들 1학년 때 이런 전공 과목에 대한 기초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초 과목이가 학교 필수 우리가 항만 물류고잖아요. 그래서 물류에 관련된 기본적인 학교 필수 과목 요 세 과목, 요거는 시스템과도 동일하게 배웁니다. 시스템과랑 장비과랑 동일하게 배우는 세 과목. 그 다음에 여기는 물류장비기술과 학생이라면은 기계와 관련된 부분, 전기와 관련된 부분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만약에 운전 코스라고 한다면은 자,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장비, 이건 컨테이너 크레인에 관련된 교과목이고, 하역 장비 운전 실습은 지게차와 관련된 교과목이고,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운반 하역 기계 설치 정비는 이런 장비들을 기본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이론 교과 플러스 실습 교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코스는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전기 코스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의 그런 공채 대비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전기 코스입니다. 우리가 전기로 취업을 하는 분야는 사실 작은 회사들에서 우리가
뭐 실무적으로 일하는 거기보다는 전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대기업 위주의 채용 시장이 더 학생들이 만약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가기에 적합한 과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기설비, 전기기기, 자동제어 시스템 운영, 내성공사에서 기본적으로는 전기 기능사 플러스 뭐 승강기 기능사 같은 자격증 위주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반 하역장비 설비 보전반 같은 경우에는 기계반이죠. 기계반. 그래서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하는 뭐 설비 보전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용접과 그런 설비 보전,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뭐 정비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뭐 도면을 읽는 방법, 도면을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것을 뭐 고장이 나거나 뭐 망가졌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동 조립, 그다음에 그것을 수리할 때 당연히 용접이라는 기능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용접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반을 선택을 해서 내가 2학년 때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과정으로 3학년 때까지 쭉 배우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2학년 때 선택한 이 과목의 시수가 대략 한 뭐 36인가요? 자, 36학점입니다. 36학점을 선택을 하게 되고 3학년 때 부전공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일반 학생이라면은 운전 코스반 학생이라면은 전기나 기계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 선택하는 학점이 27학점입니다. 27학점.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3가지 운전, 전기, 기계 중에 2가지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졸업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반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뭐 코스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준 거고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대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선택을 하는 것을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궁금한 점. 자,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자, 1학년 학생들 혹시 코스에 대해서 질문사항, 코스를 설명을 들었는데 궁금점 있나요? 그럼 전통적으로 제가 3학년 담임을 우리 학교에서 3년을 작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취업을 보면요. 운전 코스 같은 경우에는 자, 따는 자격증이 뭐죠? 지게차 운전기능사, 천장 크레인 운전기능사,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기능사를 땁니다. 이 운전 코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주로 취업을 하는 데가 뭐 DHL 코리아 혹은 뭐 CJ 대한통운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 운전 코스를 해서 공기업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전기 코스에서 공기업 위주로 준비를 이론 과목 내용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반 코스에서도 공기업을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각종 발전소에서도 천장 크레인 운전직, 이런 하역 장비 운전직이라고 하는 공기업 채용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운전 코스에 간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을 뭐 갈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전기 코스에서도 공기업을 준비할 수 있고 당연히 기계 코스에서도 기계직 공기업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코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아까 정익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코스를 갈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어떤 한 회사를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지금 과연 어떤 회사를 가고 싶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가고 싶다, 혹은 뭐 발전소를 가고 싶다, 혹은 뭐 다른 뭐 물류회사를 가고 싶다. 그 회사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여러분들 코스를 선택을 하고 그 코스를 선택을 하면은 되는데 이 코스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로 취업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 코스를 선택을 하든지 내신 성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코스별에 맞는 자격증을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아무리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모든 채용 시장, 공개 채용 시장은 NCS 시험으로 이루어지죠. 자, NCS 시험 교과목이 뭐죠? NCS 시험 교과목. 자, 국어랑 수학 위주입니다. 국어랑 수학 위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내가 어떠한 코스를 선택을 하는 걸 떠나서 내가 어떤 진로를 어떤 진로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국어랑 수학은 정말 열심히 해놔야 됩니다. 그걸 해놓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좋은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는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 이제 외국어 능력도 한번 준비를 해놓으시면 아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채 시험에서는 당연히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수업 중 뭐 발표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남들 앞에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 학점제 물류장비기술과의 선택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자,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는 학생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문 1학년 1반 반장 1반 반장 2반 반장 뭐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여학생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물류장비기술과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이 조금 있는데 남학생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나 기계 같은 학문을 배워서 경쟁을 하기에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여학생들은 혹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본 거 어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뭐 궁금증 질문 없나요? 여학생 궁금한 거 어떤 진로를 현재 계획하고 있어? 세 개 반 중에서 설비 보전, 기계 관련된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삼성전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저 학부모님 오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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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NCS 플러스 전기 이론을 보는 거고요. 물론 뭐 직렬에 따라서 기계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계 이론을 보는 거겠죠. 근데 각종 항만공사들은 NCS 시험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보통 준비해야 될 게 내신 성적. 기본적으로 공기업에서는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NCS를 위주로 채용이 되긴 하지만 면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성적이 관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신 성적 플러스 NCS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NCS는 국어하고 수학 위주의 교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1학년 때부터 천천히 준비해 놓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NCS라는 게 항만공사라는 게 그 공채 시스템이 1년에 채용하는 인원이 사실 전국으로 봐도 뭐 한 항만공사당 뭐 두세 명 정도밖에 채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힘든 길이고 NCS로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기왕이면은 전공 공부를 하나는 해놓고 기계나 전기 중에서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채용 인원이 1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전기직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뭐 100명 단위 이상은 채용을 하니까 이 전공 공부 하나를 반드시 해놓고 그 다음에 NCS 위주로 공부를 해서 두 군데를 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전기나 기계 중 하나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NCS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학부모님 한 분 더 오셨는데 또 궁금하신 거. 예. 담임 선생님 궁금하신 거 없나요?
예,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류장비기술과 오시면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선배들을 여러분들과 성적이 비슷했던 선배들 위주로 제가 경험담을 통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류장비기술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류장비과 부장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비과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고민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궁금하신 사항은 물류장비 기술과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 있죠? 네, 후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해주신 저희 정익희 부장님 그리고 물류장비 기술과 김재원 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드리면서 물류장비 기술과 교육과정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실로 돌아가 주시고요. 저희 이어서 물류 시스템 운영과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나눠드린 거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네.